한라산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블로그에 정리했던 한화라는 기업의 주가와 2021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한화의 주가는 32,2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 4,137억 원입니다. 지난 10년간 한화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지속 하락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발발 시에는 12,000원 이하로도 하락했었습니다. 이후에 증시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3만원 초중반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화의 사업 분야와 주요 계열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금융업 부분은 한화 생명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그리고 자산운용, 투자증권, 저축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화약 제조 방산 부문은 이 한화 지주회사의 방산 기계제조 분야와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의 방산 부문, 한화 디펜스, 한화 테크인, 그리고 한화 정밀기계, 한화 파워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부문은 한화 솔루션, 이전에 한화 케미컬이었죠. 이 한화 솔루션이 있고요. 태양광 사업은 이 한화 솔루션 안에 한화 큐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한화 글로벌과 한화 갤러리아가 하고 있고요. 건설업은 한화 건설, 그리고 한화 건설 내에 한화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및 서비스업은 한화 호텔 & 리조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동안 사업 분야별 누적 실적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 전체 매출은 38조 9,32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1,906억, 당기순이익은 1조 9,077억으로 이 매출 대비해서 이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사업 분야별로 실적을 살펴보면요. 아까 봤던 이 금융업, 이 하나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손해보험, 자산운용, 투자증권, 그리고 저축은행, 이 포진되어 있는 금융업에서 매출 22조 3,82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780억, 당기순이익은 7,82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화약제조 방산업. 화약제조 방산업은 아까 봤던 이 지주회사의 방산기계제조 부문,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의 방산 부문, 테크인, 디펜스, 정밀기계, 한화 파워시스템 이쪽에서 나오는 실적인데요. 여기서는 매출이 5조 7,165억, 영업이익이 3,911억, 당기순이익이 4,92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조업, 아까 봤던 한화솔루션이죠. 화학제조업은 매출 4조 5,629억, 영업이익 8,112억, 당기순이익 9,413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이렇게 금융업, 화약제조 방산업, 그리고 화학제조업이 한화그룹의 실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도소매업, 한화글로벌과 그리고 이 갤러리아, 이쪽 도소매업이 매출 2조 9,844억, 그리고 영업이익 1,108억, 당기순이익 2,502억을 기록했고요. 태양광 사업은 약 1,000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고, 레저 서비스 매출도 약 71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매출액이 분기당 평균 4조 정도로 단일 계열사로는 가장 크지만 이번에 영업이익은 123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분기별 이 이익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매출이 약 2.6조 정도이고요.
영업이익은 1784억으로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열사 중에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실적도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꾸준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천억 선으로 최근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 확연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건설은 매출 약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378억으로 약간은 하향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한화에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면은 경영권 승계입니다. 한화의 김승현 회장은 1952년생으로 현재 이 삼형제에게 경영권 승계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삼형제가 지분을 100%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서 이 한화 지주회사를 간접 지배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주회사의 지분 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상의 이미지에는 5.19%로 나와 있는데 벌써 9.7%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외에 김승현 회장이 22.65%, 이 첫째 김동관이 4.44%, 둘째 김동원이 1.67%, 셋째 김동선이 1.67%의 한화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화그룹은 이 한화 지주회사에서 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에너지는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한화 지주회사의 지분을 계속 매각이 아니고 계속 매수하는 한편, 그리고 이 주주인 이 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삼형제가 받은 배당금은 추후 이 김승현 회장으로부터 김승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주회사의 지분 22.65%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세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승계가 끝날 때까지 이들은 한화 지주회사의 주가가 최대한 낮기를 바랄 거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 일가의 이 마음은 어떻게든 이 한화 지주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되는 점은 이 최대주주 리스크인데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천억 횡령, 배임, 그리고 조폭폭력 사건 등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둘째인 김동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도주하고 대마초 사건도 있었고요. 셋째인 이 김동선은 술집 폭행이 2건 있었고 변호사도 폭행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 돈을 맡기기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나마 이 그룹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장남인 이 김동관 사장은 아직까지 사건이 없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통역장교로 복무한 후에 한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을 잘 이끌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김동관 사장이 그나마 이 경영자로서는 좀 믿을만해 보인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산업, 금융업, 도소매업, 건설업, 레저 서비스업의 한계인데요. 이게 모두 내수에 국한되어 있고 역성장의 우려가 있는 산업들이란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반대로 기대되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수소산업인데요. 하나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수소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케미컬 부문에서는 이 수전해를 통해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하나솔루션은 이 수소 탱크를 제작하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운송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한화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 수소 충전 시스템
컴프레서와 컴프레셔를 제작하고, 그리고 하나 종합화학과 하나 에너지에서는 수소 발전, 혼소 발전이라든지 부생수소 연료 전지를 발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이 태양광 산업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익성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에서는 계속적인 투자와 규모 확대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세계 1위의 태양광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커질 대체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기업들과 벌이고 있는 경쟁을 견뎌내고 결국 안정적인 수익화에 성공하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큰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항공 산업인데요.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전문 업체인 세트렉아이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우주항공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심 항공교통, 즉 우리가 드론 택시라고 알고 있는 분야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부터 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드론 택시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여기 하나 시스템이 사업자로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보안 산업. 앞으로 영상보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 테크인 역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의 투자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나의 투자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의 시가총액이 이제 2조 4천 한 200억 정도고 그리고 주가가 32,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하나라는 그룹이 이 성장과 역성장의 가능성이 반반이지만 그래도 인플레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대비 약 20%의 이익률인 약 5천억 정도의 이제 지배 순이익을 내고 그리고 시가 배당률 약 4% 이상 그러니까 주당 128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그룹의 지난 5년간 지배순이익을 보면은 2016년에 4,917억, 4,054억, 4,684억, 900억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2,138억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3분기까지 7,790억을 기록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하나그룹 차원에서 지배순이익 5천억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의 지난 5년간 배당을 보면 2016년 600원, 600원, 700원, 700원, 2020년 7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주당 1280원의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유리한 승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주가를 낮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배당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더라도 아주 쬐금 올리는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포인트에서 이 하나 보통주 대신에 하나 3우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화 3우비의 배당은 하나 보통주보다 50원을 더 주는데 이 주가는 반값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은 750원인 한화 3우비의 주가는 약 16,650원으로 현재 시가 배당률로 하면은 4.5%가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한화 보통주보다 주가가 더 비싼 한화 우선주는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우선주 살 거면 한화 3우비를 사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 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결론을 내보면은 저한테 이 하나라는 그룹은 투자하기에 참 계륵 같은 기업입니다. 단점들은 명확한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업들도 많고 이 시가총액 대비 지배이익률도 좋고 그리고 하나 사무비는 배당률도 좋아서 확실히 투자 매력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제가 집중 투자 중인 다른 기업보다 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기존에 있던 물량들도 모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승계가 모두 완료가 되고 김동관 사장 체제로 완전히 재편이 되고 나면은 투자 매력도가 다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편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